안녕하세요.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 원익홀딩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익홀딩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만큼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일단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지속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 아직까지 정확한 이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좀 버텨주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또 유지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분봉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도 다시 한번 장 초반에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갔지만, 자, 넥스트마켓에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갔고, 다시 한번 또 43,000원, 자, 이제 42,000원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좀 버텨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좀 버텨줬던 구간이 이탈되고 나서 다시 한번 아래 구간 버텨주고 윗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 구간에서 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물량들 좀 털어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럼 현 구간에서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이 원익 컨디션을 끌고 가면서 좀 어떻게 대응을 좀 해봐야 될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로서 좀 오늘 영상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자, 영상 보시다가 어느 순간이든 자, 편하실 때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실수록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고, 저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자, 급격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죠. 대략적으로 10% 넘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됐고, 거래량도 이전보다 실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유 자체가 지금 오너 2세에 대한 매각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로 인한 자, 이시크로서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결국 이제 기존에 자, 2세에게 이제 지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자, 이 호라이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13억을 빌려주면서 원익 지분을 넘겼었죠. 자, 그러니까 이 2세들에게 280억 가량, 아까 213억이죠. 213억 가량 빌려주면서 이제 지분을 승계를 했었는데, 그게 달랑 이제 1년 몇 개월 만에 바로 갚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도 단박에 갚게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너 2세가 이제 지분을 매각하는 뉴스가 나왔다. 자, 이런 영향 자체가 이제 자, 재무개선 리스크로서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한 영향으로서 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결국 다시 한번 실적이 뒷받쳐주게 된다면 주가는 재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기적인 영향에 전혀 걱정하지 말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고 이 자회사 실적들이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 펀더멘탈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너무나도 크다. 자, 그 때문에 결국 이 워닝홀딩스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펀더멘탈이 너무나도 견고하다는 거죠. 자, 원익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로 날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룹 시총 자체가 지금 8.9조로서 자, 신대계와 현대를 추월하게 됐다. 그래서 원익홀딩스는 지금 1234%, 원익은 212% 오르게 되면서 시총 자체가 지금 4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증권업계 자체도 지금 여전히 매수익이 너무도 강력하다는 거고, 디램 증설의 대표적인 수혜 업체로서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더 남아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 펀더멘탈이 얼마나 견고한지 좀 간단하게 보자면, 자, 일단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자, 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원익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죠. 그런 만큼 로보틱스 테마까지 타고 다니게 되면서 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이제 또 남아있는 이슈가 큰 게 있죠. 이 CES 다시 갈게요. 자, 이 CES가 지금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졌지? 잠시만요, 고칠게요. 좀. 자, CES. 자, 지금 CES 2016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익 로보틱스 자체가 전시자 목록에서 공식 참가 업체로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 CES 2016에서 자, 이 로봇 관련 그리고 이제 이 AI 이 전체적인 전시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전시 구도 자체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이 로봇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감 가능한 이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원익 로보틱스도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로 인한 기업들은 더욱더 강력한 이 모멘텀이 작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원익 로보틱스가 이번 CES에서 이제 실제 제품 그리고 뭐 솔루션 같은 거를 이제 시연하게 되면서 자, 관심을 받게 된다. 자, 그렇다는 건 결국 이 기술력,
입증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 결국 투자자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투자자 주목하게 되고 추가적인 이 매출, 실적들이 받쳐지게 되면서 더욱더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이 개선되고 아직도 추가적인 이 상승폭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지금은 이 CS 기준으로 로봇을 이제 이쪽 테마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이 반도체 업황의 호조도 있죠.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던 만큼 지금 이 원익 IPS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도 설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 수혜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서버 D램 증설도 지금 대표적인 수혜 업체로서도 지금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했던 이 단기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 공장 장비 업체 중에 여전히 선호되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시되고 있는 이 반도체 쪽. 자, 반도체 지금 지속적으로 큰 상승폭 가져가고 있죠. 자, 삼성전자 어제 14만원까지 찍었고 SK하이닉스 70만원까지 찍었습니다. 오늘은 소폭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14만원 달성하고 나서 좀 소폭, 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느낌인데, 자, 솔직하게 시총 1위인 기업 이 삼성전자 코스피에 대략적으로 뭐 20% 가까운 자, 이 수준을 보이는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그럼 어느 정도 당연한 수준으로 조정을 받아내는 게 맞죠. CS를 앞두고 있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만큼 이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들은 쏟아져야지 다시 한번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주가 끌어올 수 있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죠. 그만큼 아직까지 반도체 테마의 지금 지속적인 이 상승 추세는 전혀 꺾이지가 않았고, 이로 인한 낙수 효과로서 이 원익홀딩스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 분명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에요. 대신 반도체 하나만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폭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건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로봇 테마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일단 이 CS, 약간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까, 좀 이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에서 큰 거 온다. 그래서 원익 등인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불기둥 세울 수 있을지. 이 CS20의 주인공은 이 피지컬 A와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CS에서 자, 이 피지컬 AI 추가 모멘텀으로 상승 동력이 작용될 수가 있을지. 그래서 주요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메타와 지금 이 산업용 로봇 협력을 추진하겠다. 자, 이 소식이 들려왔었잖아요.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료들이 더 쏟아지게 될지, 이에 따른 부분들도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메타가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없기는 해요. 그렇다 해가지고 실망 매물들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하기 좀 이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CS에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이제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로드맵을 직접 공개하면서, 자, 이미 다 나왔죠. 월요일 해가지고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궤를 좁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요 소재, 부품, 이 장비 업체 추가적으로 직접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이 시장의 기대를 붕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게 되면서 직접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이 전시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전시 계획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이 원익홀딩스, 즉 원익 로보틱스가 지금 이 CS2021에서 부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포인트를 따져보게 되면 결국 이제 자율이동 로봇, 이 자율이동 로봇인 AMR, 자, 그리고 기타 이 로봇 제품들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시연이 들어가게 된다. 결국 이 물류 그리고 이 제조업체에 대한 이 자동화가 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후보로서 낙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로봇핸드, 자, 로봇손 지금 인기 많죠. 메타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어 기술 등 이런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이 기술력이 입증되는 이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 스마트 제조나 이 서비스 로봇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작용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AI 거기에다 로봇이 통합적인 기술로 합쳐지게 되면서 물류 서비스 제조업에 대해 가지고 핵심적인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 발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파트너 그리고 투자자들 이런 게 점차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그러나 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지금 이번에 이 CS2016 자, 중요한 기점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추세 자체가 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좀 수익 중이신 주주분들도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익 만족하면서 지금이라도 매도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결국 자, 최근에 이제 돈을 거래량 크게 실리면서 주가가 들어 올려졌을 때, 자, 세력들도 추가적으로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큰 돈을 써가면서 이 자금을 투자해 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 만큼 거래량이 받쳐지게 되고 그 거래량, 거래 대금이 신뢰로서 신뢰도로서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큰 돈을 써왔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저항 라인들, 지지 라인들이 정확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확실한 반등 구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그게 지금 현재 보게 되었을 때 두 구간의 중간 부분인 지금 이 4만원대에서 42,000원 라인, 이거는 확실하게 좀 버텨주게 된다.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물량 모아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다시금 반등의 흐름으로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게다가 추가적으로 어제 이 큰 급락의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도 우리가 주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네요. 결국 신용매물이요. 최근에 신용매물 동향을 보게 되면 신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최근에 이 외인들의 매매량이 좀 크게 들어왔었죠. 크게 들어왔던 외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전부 다 개인들이 받쳐주면서 개인들이 신용 물량을 써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받침이 되었어요. 그렇다라는 결국 신용이라는 거 뭐예요? 미수죠. 돈 없이 신용 써가지고 내가 추가로 주식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3%에서 5%이 정도만 오르게 되더라도 신용 썼던 물량들은 내가 빠르게 정리해야죠. 또 이자도 나오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는 더 큰 손해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는 이 물량들을 정리하는 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이 신용 물량들이 갑자기 급증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당연하게 조정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물량 매집하는 이런 세력들의 좀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물량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어제 신투에서 대량의 매도세 나왔었죠.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어제 보게 되면 신투에서 이제 대량 매도세 나왔었죠.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이때 결국 공매도, 신투가 보통 공매도 많이 참고다 보니까 공매도 물량들 크게 쏟아지게 되면서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매도랑 당연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량들 공매도를 찍어 누르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제 공매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공매도랑 보면 2배가 늘어났습니다. 거래량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량만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투에서 나왔던 물량들 자체도 단기적인 매도 물량이 아니라 공매도로 찍어 누르는 하방압력 가하는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게다가 또 이제 대차장고 보면 또 어때요? 대차장고 다시 한번 급감하고 있죠. 그럼 찍어 눌렀던 물량들, 공매도세가 강해지게 되면 원래 대차장고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매도 다시 한번 상환하고 있으면서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 받쳐가는 흐름으로서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간단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조 지표 같은 경우도 RSI도 이제 89까지 오르게 되고 MAC도 지금 양수 구간에서 크게 과열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단기적인 조정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좀 지속적인 흐름을 가져가게 됐을 때 CES에서 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횡보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정확한 라인들을 판단하게 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매수할 구간도 아니긴 해요. 그렇다라고 매도할 구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좀 관망해야 될 구간이다. 우리가 홀딩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다. 왜냐? 매수의 부분들 너무나도 보조지표 아니면 신용 물량들 이거로 인해 가지고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매도 물량들도 지금 지지라인들 확실히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장기 이평선들, 단기 이평선들, 전형적인 이평선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정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으니까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긴 하고 다시 한번 좀 이격이 좁혀지고 있는 흐름으로서 평행선을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밸류에이션은 너무나도 견고하다. 올라갈 건덕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반도체, AI 관련해가지고 2026년의 추세 자체가 이 로봇과 AI가 될 거예요. 전체적인 이 주축이 될 로봇과 AI를 전부 갖고 있는 게 이 원익홀딩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기적인 흐름들 당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고 좀 전략적으로 세워놓고 방향성 세워놓고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가야지만 최대한 수익을 좀 극대화하면서 이 수익 크게 봐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을지 이거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구간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홀딩하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 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추후로 좀 이 CS2016 이후로 이어지는 흐름에 있어가지고 좀 판단하고, 자, 미리미리 전략은 세워놔야겠죠.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정확한 이 지지라인들 정확히 판단하고, 이 전체적인 수급들이 지금 왜 나오고 있는지, 수급이 어떻게 옮겨가게 되는지, 이런 공매도 물량들 아니면 외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 뭐 실망 매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물량들이 왜 나오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흐름들 정확하게 읽어 가시면서 이 원익홀딩스로 정확한 판단으로 이 수익들 최대한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 우리 주주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제가 영상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이 전략 나는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정확히 대략적으로 좀 들어봐도 나는 전혀 내용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주주분들은 안 보이시죠?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자, 제 연락처니까요. 이 번호로 간단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이 원익홀딩스라고 딱 이제 종목명만 이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보기 편하실 수도 있도록 좀 자료 만들어가지고 이 자료적으로 해가지고 뭐 타점이라든지 좀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세워놓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 주식 처음 하시는 주주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 간소하게 좀 편하게 정리해가지고 바로바로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자료 받아가지고 난 전략적인 부분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정확하잖아요. 이런 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서 이 자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돈 받고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무료로 공유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 원익홀딩스 우리 모든 주주분들께서 성공투자 읽어내셔가지고 모두들 돈 많이 벌 수 있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오늘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